호송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소방관 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민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기는 하나 또 소방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부족한 부분 때문에 사고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실종된 응급 환자들의 조속한 귀환, 또 소방 공무원들의 조속한 귀환을 더불어 기원합니다. 어제 북한이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폐륜적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상중 도발입니다. 상중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또 엄중히 경고합니다. 조의문을 보낸 지 하루 만에 감행한 도발입니다. 북한의 대남 제스처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이 보낸 조의문을 두고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정말 딱합니다. 이번 도발로 북한 김정은에게 남북 관계나 우리 국민은 안중에도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또 우리 안보 상황이 얼마나 불안한지, 이 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남북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국민들께서 새삼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허황된 망상에서 벗어나 북한과 김정은의 본색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짝사랑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12번째 도발입니다. 도발, 묵인, 재도발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안이한 대북 정책과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안보 대응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북한에게는 남북 관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자신들의 스케줄과 계산에 따라서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계산법은 명확합니다.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가 무너진 틈을 타서 도발을 계속함으로써 실리를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미북 대화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계산인데, 우리는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한미 동맹마저 흐트러뜨리는, 무력화하는 어처구니 없는 패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지렛대도 없이 북한의 선의만 기대하니 아무 거리낌 없이 북한은 도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국제사회와 탄탄한 공조를 통해서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목함지뢰 사건 때도 입증했듯이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북한이 함부로 도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복원해서 힘에 기반한 평화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민평론을 대안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불평등한 9.19 군사합의 폐기와 새 군사합의 추진, 그리고 북핵, 미사일 저지를 위한 삼축체계 조기 구축, 한미동맹의 강력한 복원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강화 등 우리 안보를 정상화시킬 대안들을 다 담았습니다. 힘없는 평화는 굴종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안보 붕괴를 초래한 어설픈 중재자론,
굴종적인 안보 정책들을 폐기하고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 안보 정책으로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정부가 민평론의 해법을 즉각 수용해서 튼튼한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무기로 해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긴급히 소집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북핵안보특위 또 국가안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아니하면 야당이 국민들께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어제 도발은 대낮에 내륙을 관통해서 연속 발사한 점 이례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함께 북한 미사일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방안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대북 정책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실패했던 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이번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서 12번의 도발 중에서 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 실험이 3번이었습니다. 결국 3번 만에 이번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스칸다르급 미사일과 함께 우리 안보에 아주 위협적인 무기 체계입니다. 이 조위문을 보내놓고 다음날 바로 방사포를 쏜 북한 정권 참 바뀐 게 없고 또 바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저는 이 북한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예민하게 또 봐야 될 것이 중국과 러시아 문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으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으로 이 군사 훈련을 벌이고 그런 그 중국의 군용기나 또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유린했던 부분, 카디즈 유린한 것, 또 독도의 영공을 침범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결코 우리가 가벼이 볼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중국에 가려고 했던 그 중국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학생 오케스트라 단원에 대한 비자 발급도 거부한, 한마디로 문화 보복, 민간 교육까지 보복하고 있는 지금 중국의 현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미국과의 이 한미 동맹은 과연 튼튼한가?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한국 지금 문재인 정권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심각한 반감까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결국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함께 또 한미 관계가 굉장히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고립무원, 사면 초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외교 안보에 있어서 기본은 역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은 안 했지만 한일 관계 역시 최악입니다.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 안보 문제까지 비화시켜서 지금 지소미아 파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 기본을 다시 찾는 거 하나하나 주춧돌을 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역할을 하나씩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 지금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 지금의 북한의 핵 능력 그리고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의 우리의 방어 체계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방어 체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의 전환 그리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3노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등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편입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될 때라는 점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어제 초대형 방사포 발사라는 무력 도발을 대낮에 대놓고 또다시 감행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2번째이고요.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불꽃쇼라는 그러한 무력 도발의 원래 행사가 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상중인 문 대통령께 조의문을 보내고 다음 날에 초대형 방사포로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앞에서는 웃고 뒤돌아서는 뺨을 때리는 믿을 수 없는 이중성과 예측 불가능한 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라는 무력 도발은 탄핵 국면과 내년에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시위성 도발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등정한 김정은은 과거의 사례와 같이 금년 안에 어떠한 대형 무력 도발을 벌일지도 모르는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김영철, 최용해를 앞세워서 불과 불이 오가는 교전관계, 또 일촉즉발의 위기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를 예고하는 듯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예측 불가능한 무력 도발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고 결국 우리의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비핵화 회담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상시화된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 도발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켜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맞서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는 길은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황교안 당대표님께서 자유한국당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은 민평론에서 밝혔듯이 이제 우리도 한미가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여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미국의 핵전략본부의 고급 영관급 장교들이 한미일이 이제 핵을 공유해야 된다는 그러한 전략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달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인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입니다. 이것이 또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나토 연맹이 핵을 공유하고 있듯이 한미 동맹도 핵을 공유하는 것을 이제 SCM에서 논의해 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토는 핵을 공유하는데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북핵 위협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 불안도 해소하고 평화 유지를 위해 또한 소위 트럼프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간의 핵 공유 협정은 동맹 강화 차원에서라도 진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더 강력한 핵 억제력을 보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번에 북한의 방사포 도발과 관련해서 시기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현재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 삼각 관계는 상당히 강화되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우선 우리 카디스를 다시 한번 6시간이나 훑고 다니는 그런 위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북한이 바로 방사포를 발사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시험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기적인 특성 속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좁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모친 상중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미국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미국 시간은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특히 어제는 NSC 회의가
청와대에서 상임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린 시간에 열렸다. 그러면 제 기억에 이렇게 NSC 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간을 북한이 일부러 저는 노려가지고 발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김정은이가 노리는 문재인 정부가 바로 민족공조에 앞장서지 다시 않겠느냐. 그래서 정권 초기에 보였던 한미 공조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민족 공조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상중과 그다음에 NSC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점, 이 두 가지를 핀포인트 해가지고 이번 도발의 극적인 효과를 최단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써 길게는 내년 선거까지 있으니까 미국에서 또 우리 한국도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강도 수위로 보이지만은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태는 방사포라 하더라도 북한이 발표한 대로 이거는 단거리 미사일 이상의 그러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유엔 제재 결의를 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무력 도발의 수위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 화전 양면 전술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저강도로 나오는 것이 아직은 트럼프를 좀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기색이 있지만은 현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얕잡아 보는 그러한 의도를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점을 현 정권이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잘 보셨겠지만은 이수혁 중위 대사가 부임한 지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 국민들한테 미국 내 조야 분위기를 알리고 싶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위 대사 발언 중에서 친북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미 조야에. 이것을 일성으로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친북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한미 동맹의 정신이 약해지고 한미 공조의 틀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 내 불만, 우려, 불안이 그 말에 친북적이라는 말에 섞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친북적인 말의 그 이면에는 한미일 삼각 그런 협력 관계가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깔려져 있는데 이거를 외교적인 용어로 그냥 친북적이라고 이렇게 저는 발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청와대가 당혹스러워한다라고 하는 우리 언론 보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당혹할 게 아니라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반성의 출발은 아까 우리 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평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 한국장의 정책 대안을 겸손하게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됐다. 2년 반 동안은 그동안 이렇게 무너뜨린 안보 체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평론에서 제시한 대안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브룩스 사령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그 군사 안보 정책에 대해서 비교적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발언을 해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 브룩스 사령관이 엊그제 미국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전작권 전환, 이제는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조의 발언을 했어요. 뭐냐? 지금 북한이 이제 핵 미사일을 완전히 고도화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그대로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전작권 전환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이 핵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 전에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우리 한국의 안보가 무너진다는 말을 점잖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작권 논의를 이제 중단하는 그러한 그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우리 안보를 지켜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북한이 어제 고도 90km, 사거리 370km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군사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고도가 90km고 사거리가 370km면은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도 곱하기 한 4 정도에 맞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발사를 두고 우리 민주당 또 정부 반응하고 북한 반응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동상이몽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북한은 발사 직후에 이 초대형 방사포고 연속 사격의 체계의 안정성을 검증했다. 방사포의 기술을 그만큼 개량해서 검증했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밝히고
이것을 당중앙위원회 김정은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당혹스럽다는 안보실장의 언급 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북한의 정치 군사적 조치다 이렇게 한가하게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 370km 사거리 방사포, 이건 방사포는 잘 아시겠지만은 로켓을 동시에 여러 발을 발사해서 그것을 방어하기 굉장히 힘든 무기 체계입니다. 사거리 370km, 방사포가 보통 120km, 370km라는 것은 대구 북쪽 지역의 팽택을 포함해서 이 대구 북쪽 지역 주요 국가 군사 시설을 동시에 다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여기서 연속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한가하게 저 멀리 떠진 미국을 겁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한가하게 분석하는 것을 보고 정말 동상이몽의 실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의 이 어제 실험한 것은 북한 발표 내용으로 봐도 남북 합의서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겁니다. 남북 합의서 1조랑 1조면 군사력 증강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좀 의논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정군 지휘관 회의만 해도 남북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북한이 항의하는 그런 상황에 미사일 실험을 다시 하고 12번이나 했는데 이 남북 합의서를 이렇게 종이 쪼가리 취급하고 지키지 않는데 우리는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거죠. 남북 합의서 우리가 민평론을 발표하면서 그랬고 여러 차례 정부에다가 이제는 남북 합의서 휴지 조각 되었기 때문에 폐기하라고 했는데 당장 남북 합의서 폐기를 요청합니다. 그럼 이렇게 북한이 12차례 미사일 투발 수단을 발전시키고 핵 능력을 계속 핵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것에 대비한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삼축 체제죠. 삼축 체제인데 그와 관련된 예산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을 이제 킬체인 전략 표적 타격이라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28개 예산 항목 중에서 거의 100% 이상 삭감안을 올린 게 많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라든지 북한을 타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무 2차 성능 개량 사업이라든지 GPS 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예산 100% 삭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산심이 따질 겁니다. KMD 한국형 방어 체계 예산 관련해도 카테고리로 보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 미사일을 개량하면 패트리어트 요격 체제 강화해야 되는데 이 성능 개량 예산도 70%나 깎아놨습니다. 정부 안에. 이것도 저희들 따지겠습니다. 압도적 대응, 특수작전 유탄 발사 이 5개 항목의 예산도 상당히 손질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국방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 선거 있는 해만 월급을 올립니다. 이 현 문재인 정부는 선거 있는 해만 병사들 월급을 올려요. 내년에 33% 올립니다. 그래서 40만 원, 54만 원 한다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사들 월급 올리는 걸 반대하는 당이나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거 있는 해만 올리고 이것을 안보태세 증강이라고 시정연설에서 연설하는 걸 보고 제가 참 평생을 안보 문제 연구한 사람으로서 참 기도 안 찬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에서는 지금 병장 월급도 중요하지만 동원 예비군이 지금 2박 3일 훈련하는데 32,000원 정도 받습니다. 병장 월급보다는 못해요. 그래서 이걸 54,000원 병장 월급 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또 동원 예비군의 여러 가지 개인 장비 또 공동 장비 수준을 현역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안보 태세를 좀 튼튼하게 하는데 금년도 예산 심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 우리 당이 제안한 대로 즉각 폐기를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신북하고 애써 배면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지금 방사포라는 것은 사실 탄도 유도탄입니다. 방사포로 가정한 탄도 유도탄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걸 지적하고 두 번째, 어제 1시간 반 동안 NSC에서 이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하였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대응인지 무능력인지 무계획한 것인지
분석을 하였으면 점검을 하였으면 국민께 그 내용을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NSC는 눈치 보기 NSC다. 필요 없는 거다. 세 번째 특이하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발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 목표나 지정된 목표 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70km 사정거리인 이 무기의 초토화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이 적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 국민들께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몇 가지 주문합니다. 첫째는 9.19 남북합의서 위반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9.19 남북합의서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적 개념을 확실하게 설정하여 장병들에게 재교육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강력한 한미일 안보체제로 북한의 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전시작전권 전환은 당장 중단하고 전면 수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미국 헤리티지 연구소에서 이제 주요 국가의 위협 평가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북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한 게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핵 미사일 능력을 갖췄고 이제 장거리 ICBM 핵 탑재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한반도 전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어제 뭐 방사포도 있지만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제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하고는 뭐 신랑에도 버리고 뭐 좀 땡겼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서 그 과정 중에서 한반도만은 북한이 주도해서 장악하겠다는 그 전략을 그 김일성 때 만들어진 전략이거든요. 그걸 지금 완전히 거의 완성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이거 정말 발상의 전환, 완전 환골탈태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너무나 그 험한 상황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국민적 각성 또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정말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정책을 빨리 만들어서 이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일체적 책무가 좀 실현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